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조정 좀 성격이었죠. 시장이 조금 이제 흔들렸다. 네, 뭐 그냥 조정 정도고 상승의 어떤 추세가 이제 꺾이는 흐름은 이제 전혀 아닙니다. 일단은 시장이 조금 조정 성격 내지는 흔들릴 때 수급의 어떤 성격이 2차 전지, 결국 이제 주도 업종에 더 집중되는 현상이 오늘 뚜렷하게 좀 나와졌고요. 오늘도 이제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신고가 종목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세가 터지지 않은, 또 시세 분출을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런 많은 2차전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장비주가 최근에 수급이 많이 붙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전한 장중의 조정 정도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매크로 상황도 양호하고요. 특별한 어떤 악재라든지 불안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종목별 흐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 속에서는 우리가 큰 덩치의 수급들이 어디로 이제 이동하든지, 또 매집된 종목, 특히나 이제 매집이라는 표현이 특정 세력을 지칭해서 이제 표현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어떤 주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낮은 주가 단계에서 많은 물량을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유인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의 어떤 구간에서도 계속 매수를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에코프로 내지는 이제 급등한 2차전지 종목 때문에 과열됐다는 착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면 너무 아쉬운 부분일 거고요. 주도 업종이 한순간에 붕괴된다든지 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의 상당한 상승 추세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보죠. 지수 마감해보죠. 코스피 지수 0.19% 약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05% 약세 마감. 뭐 거의 약보합이죠. 거래대금이 이제 코스피 쪽에 13조 9천억 정도니까 꽤나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16조 3천억이니까 굉장히 크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 내에서도 어떤 쪽에서는 팔고 그걸 그대로 시장 다른 종목으로 사고, 이러면서 이제 거래대금이 증폭하는 현상이 양시장 모두 발생되고 있고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양시장 모두 한 2배 정도씩 하락 종목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합 정도 마무리됐다는 것은 수급이 굉장히 활발히 차익 실현과 함께 저가 매수로 바로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수급 구도는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꽤나 팔았는데 6,600억 팔았고, 외국인이 3,4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꾸준하게 지금 철강금속, 포스코 계열 쪽에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쪽은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현대차 그룹주 쪽에 운수장비 쪽으로도 계속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보조금에서 현대기아차가 제외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의 이제 실적 개선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 시장의 흐름 시총 상위주들 보면 2차전지 중심의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급 구도는 오늘 기관이 좀 팔았고,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1,300억 정도 팔았고, 선물 쪽에서도 4,300계약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이 52조, 신용융자잔고가 꽤나 늘었네요. 한 20조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신용융자잔고가 이렇게 가파르게 좀 증가하는 부분은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 특히나 이제 서학개미가 많이 지금 2차전지 업종의 과열권의 종목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수익을 누적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는 게 조금 더 편안하죠, 주식하는데. 그래서 수급은 이런 구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 뭐 어제 미국장은 강보합 정도 나타냈기 때문에 큰 흐름은 아니죠. 오늘 아시아 증시도 일본 증시가 0.5% 상승에 홍콩이 0.9%, 대만이 0.5% 조정받았고, 상해 증시는 0.2% 상승. 최근에 이제 중국 상해 증시가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이제 리오픈과 함께 경기가 조금 더 부양되고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긴축을 했지만 중국은 계속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확장하고 이제 살리는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증시도 거기에 좀 화답하는 모습을 띠고 있네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은 오늘 뭐 조금 조정이지만 크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5일선 조정 정도 받으면서 밑꼬리 그리고 5일선 위로 올려 세운 형태.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일선 조정을 받았어요. 보시면 밑꼬리가 이제 5일선 딱 닿아버렸죠. 그래서 음봉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건전하게 잘 조정을 받았다. 뭐 특징적인 건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LNF 이 이제 그 양극재 3사죠. 2차전지 소재 3사가 시총 1, 2, 3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포스코 계열의 종목들은 오늘도 여전히 뭐 강세를 띄는데 조금 반락했습니다. 뭐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약세 마감하면서 조금 이제 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포스코 엠텍 또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좀 약세 마감했죠. 그래서 조금 과열 어떤 양상을 띄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급하게 나왔고, 어제 마감 영상에서 제가 이제 체크해 드린 대로 그런 어떤 또 주도 스마트 머니들이 LG 화학 계열로 옮겨붙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LG 화학이 2.4% 상승에 LG 화학 우선주도 7.5% 상승으로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강보합 정도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LG 화학의 차례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따가 이제 리포팅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 시총 상위주들 오늘 뭐 삼성 SDI도 점진적으로 좀 여기 양봉 크게 세우고 그 가격 안에서 수렴 형상이 벌쳐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삼성 SDI 우선주가 먼저 좀 출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본주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하는 흐름이 향후 이제 전개되지 않겠는가. 우선주가 훨씬 강하잖아요. LG화학 우선주도, 그리고 LG화학이 요 정도.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이제 큰 대형주단의 2차전지 종목들이 순환 매성으로 돌려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도 2차전지 중심의 강세 흐름이었고, 오늘 뭐 다른 쪽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이 좀 약세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내어줬고, 반도체도 오늘 좀 약세였어요. SNS텍이 10% 약세인데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저가 매수 기회 영역으로 좀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정 성격을 지금 뭐 반도체 바이오가 좀 보이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2차전지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상당히 좀 흘러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종목으로 돌려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좀 작용하고 있다는 건 좀 감안하시고요. 어쨌든 조정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랜만에 호텔신라 리오픈 주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종목이 좀 강세였고, 하나솔루션도 이제 그 거래 재개되고 나서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았고요. 오늘 화장품주들 뭐 면세점주가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세계도 좋았네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LNF, TSI, 2차전지 장비 TSI가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요건 제가 스마트 리포트로 유튜브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LNF도 마찬가지로 오늘 3% 상승으로 신고가 부근의 위치로 계속 올리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강세는 오늘 리오픈 주들 좀 강세를 띈 흐름에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기술도 2차전지 장비주고요. 오늘 2차전지 장비주들이 꽤나 이제 강세를 좀 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도 이제 2차전지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SK 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관련된 기업으로 친환경 관련주들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슈 체크 쪽에 넘어가서 자세하게 종목별로 흐름들을 이제 리포트 내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우선 바이오 쪽의 이슈부터 점검해보죠. 오늘 그 AACR 이제 미국 암연구 학회에서 에클론의 이제 임상 결과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비임상 결과 또 이제 임상 일상 결과의 이제 일부인데요. 아직 이제 전체 일상 뭐 이제 완료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중간 결과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대했던 만큼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 찍는 어떤 급등을 만들기도 했는데 뭐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줬고 또 이제 임상 이상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기대 가치를 상당히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중간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 모두로부터 완전 관해를 확인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카티 치료제는 여러 이제 상용화 제품이 나와 있고 또 이제 그런 기존 치료제하고 비교 임상을 하는 부분에서 일단 비임상 결과에서 굉장히 우수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일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는데 이미 회사에서도 이제 완전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흘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던 포인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결과가 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앱클론의 이제 주가 흐름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에 대한 뭐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바이오 업종 안에서 이제 주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올라선 거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중기적인 시각 또 이제 바이오 업종이 차후에 이제 어떤 강세 패턴 또 대시세 어떤 패턴들이 나올 경우에는 앱클론이 주도주의 어떤 역할을 꿰찰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게 있다, 나와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카티 치료에 있어가지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부작용이잖아요. 과거에 이제 사망자도 많이 나왔었고, 이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뭐 신경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심하기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이제 뭐 카엔케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이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는 어떤 임상들을 진행했는데요. 부작용 부분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3등급 이상의 부작용 비율이 11.1%로 안정성에 대해서도 고무적인 수치를 보였다고 결과를 확인했다 해서 어쨌든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저명한 또 미국 암연구학회 AACR에서 이제 발표됐다는 거는 굉장히 공신력을 쌓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앱클론은 좀 중기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조정 구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요. 미국 행정부가 그 16개 전기차 대상에 보조금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기사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이제 제외됐다고 하는데 뭐 이건 다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 사실 뭐 현대 기아차만 제외된 게 아니라 독일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도 다 이제 그 제외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 하락의 어떤 뭐 추세적인 하락으로만 이제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어떤 내용은요. 백악관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내고 2030년까지 전체 신규 판매 자동차 5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대대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 집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주목할 포인트가 미국의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죠.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등이 이번 대책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우리가 잘 알듯이 LNF하고 저점이 있고 또 LNF와 미국의 합작사를 만들기로 또 계획이 돼 있는 아직 확정 발표까지 된 건 아니지만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굉장히 확률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드우드가 2030년까지 500만 대 전기차 전력 공급을 목표로 배터리 구성품 이제 뭐 양극재 비롯해서 폐배터리 통한 이제 리사이클까지 합쳐서 배터리 구성품 생산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결국 이제 LNF하고 손잡는 게 가장 베스트 할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한국 정부에서 오케이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LNF가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양체 업체 대비해서 강했던 이유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과의 어떤 조인트 이제 합작사 설립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2차전지 쪽의 이슈 좀 체크를 또 점검해 보면 어제 이제 마감 영상에서 LG화학
LG화학 우선주, 이렇게 LG화학 계열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어제 이제 리포팅 체크를 좀 못해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리포팅이 나왔어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팅이 나왔고, 1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프리뷰인데요. 화학이라 쓰고 배터리라고 읽는다. 일단 화학 쪽에 대한 부진은 지금 시장에서 다 이제 이해하고 있고 이제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가 이제 움직임의 동인, 최근에 이제 장기 평선 뚫어 올리고 위로 이제 각도를 높이면서 상승 흐름을 탔던, 거래를 터뜨렸던 흐름은 결국 이제 양극재 내지는 또 배터리 부분 소재, 첨단 소재 부분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에코프로에서 이제 포스코 계열로 이어지는 이 주도 수급들의 큰 덩치의 수급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LG화학을 움직일 차례가 된 셈이죠. 예, 명분도 뚜렷하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배터리 수직 계열, 소재 수직 계열 기업에 대해서 아직 이제 재평가를 이루지 않은 측면이 크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 제가 어제 강조를 좀 드렸고, 결국 이제 지금 시류의 어떤 흐름 자체가 어떤 쪽으로 지금 수급이 집중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포착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LG화학의 구도가 이제 잡혀나갈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쨌든 1분기 실적은 기대에 부합할 전망이다. 매출은 15.5조, 영업이익은 6,800억으로 추산이 된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7% 상회하는 것인데 앞서 기대 이상의 잠정 실적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이 AMPC 효과를 반영함에 따라서 이를 연결로 반영하는 LG화학의 이익도 올라간 영향이 크다. 어쨌든 뭐 LG엔솔을 지분을 80% 들고 있으니 거기에 따른 지분법이 이제 같이 잡히는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기업에 대한 평가는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매출 비중에서 점점 커지고 있고 향후에 이제 가장 클 분야, 배터리 소재 분야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점점 더 커져가는 배터리 관련 기업으로서의 입지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4.35조 원으로 30% 상향한다. LG엔솔의 이제 세액공제 효과 그리고 첨단 소재 부분의 호조를 반영을 했다. 뭐 화학 업황 자체는 조금 이제 좀 좋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첨단 소재 배터리 쪽의 성장 과실이 본격화된다는 측면이 중요한 포인트고, 전방 산업의 구조적인 수요 증가로 양극재 출하량은 60% 이상 증가할 것이다. 판가 하락으로 감익은 불박피하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판가 하락하죠. 경쟁사 대비 상대 우위의 수익성을 유지함으로써 화학 부진을 만회하기에 충분한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06만원으로 이제 잡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LG엔솔의 지분 가치를 얼마나 할인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관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작용할 거고, 어쨌든 배터리 쪽 이제 할인율을 70% 적용했네요. 와, 할인율 많이 적용하네요. 첨단 소재가 이제 이 2차전지 배터리 소재인데요. 목표 배수를 26배 정도로 이제 잡고 있네요. 국내 3개 전지 소재 업체 평균 적용을 했는데요. 포스코 퓨첸, 에코프로비엠, LNF의 밸류 수준의 평균을 적용을 했다 해서 이제 기업 가치의 한 30조 정도를 반영을 할 수 있다. 목표 주가를 이제 106만원.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100만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충분히 이제 100만원 이상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에 대한 재평가는 배터리 소재 부분, 특히나 이제 첨단 소재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양극재 캐파 자체도 급속으로 늘리면서 2027년 35만 톤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포스코 이제 표추엠이라든지 뭐 LNF를 따라잡을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뭐 증설에 대한 계획은 지금 국내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이제 가장 큰 수준을 나타내고 있죠. NH 투자증권 리포팅도 한번 점검해보죠. 자회사 가치 상승과 더불어서 자체 사업의 성장도 지속해서 목표 주가 100만원으로 상향했고요. 역시나 이제 AMPC 이제 반영해서 LG엔솔의 이제 영업 가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 자체 사업 첨단 소재 부문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예요. LG 엔솔의 이제 지분법 이익이 늘어날 부분들, 또 첨단 소재 부분의 고성장의 부분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이 LG 화학에 대해서 재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퍼밸류에이션에 대한 추정은 증권사보다 좀 많이 틀린데요. 올해는 대략 한 20배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NH에서는 19배 정도 하고 있고 내년도 내후년도는 8.9배, 5.9배로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화학 부분도 개선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LG 화학에 대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낮은 밸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예측하는 목표 주가 산정에서 결국 이제 아까도 봤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80% 넘게 갖고 있는데 몇 퍼센트 할인을 할까? 여기도 역시나 NH에서도 70% 할인을 적용을 하고 있네요. 첨단 소재 부분은 에비타 이제 멀티플을 18배 정도로 매기고 있네요. 아까 이제 한국투자증권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높은 수준 22조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제 100만 원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했네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업종에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장비주들의 시세가 이제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TSI가 이제 급등을 펼쳤는데요. 뭐 코인테크도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셀 소재 업체단에서 장비주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퍼지면서 시세를 올려 세우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SI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꾸준하게 또 스마트 리포트로도 이제 짚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대신증권 리포트 보면서 한번 점검해보죠. 믹싱 장비의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된다. 이제 윤성 FNC가 이제 믹싱 장비 업체인데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를 받고 있죠. 수주 잔고는 작년 말 2,549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것들을 이제 기록했고요. 올해도 이제 고객사들의 장비 발주 타임라인에 따라서 신규 수주액은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수주 대부분이 상반기 매출로 인식될 거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매출액이 1,755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믹싱 시스템 자체가 결국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높다고 합니다. 믹싱 시스템은 전극 공정에 해당하는 장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으며 국내외 고객사의 대규모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수주 그리고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이 높은 기술력을 통해서 수주 잔고가 계속 이제 늘어나는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고 주요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또 ACC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발생하고 있고 올해 이제 신규 수주는 국내외 고객사의 대규모 발주 타임라인에 따라서 3천억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전고체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 믹싱 장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역시나 이제 실적적인 레벨이 이제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그런 해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은 2,916억, 영업이익은 280억, 전년비 매출은 96% 거의 100% 증가하고요. 또 이익은 영업이익은 468%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장비사 치고는 9.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실적 성장의 배경은 LG엔솔의 어떤 최근에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TSI도 대규모 수주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글로벌 고객사의 추가 양산 수주 예정 또 수익성이 담보된 턴키로 이제 수주한다는 부분도 이익률 개선에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또 경신을 했는데요. 그 종목이 이제 계속 경신하고 있었고 또 오늘 코인테크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장비 또 시스템사인데요. 이 기업도 역사적 신고가를 냈어요. 결국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주도 업종의 어떤 지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코인테크는 2차전지 자동화 시스템, 또 엔지니어링,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회사고요. 또 이제 신규 사업으로는 또 양극재를 또 이제 생산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코인테크도 1분기에만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을 했고 모두 글로벌 신규 고객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터리도 지금 배터리 회사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유럽이라든지 글로벌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도 이제 뭐 그런 어떤 이제 원 있죠? 정부의 굉장히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아워 넥스트 에너지라는 그런 어떤 회사도 스타트업인데 엄청난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 또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장비도 어떤 걸 들여주고 시스템을 어떻게 해주고 뭐 양극재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지원해주고 설계해주고 모든 걸 턴키로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의 이제 그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배터리 회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고 시스템 만들어주고 자동화 해주고 엔지니어링 해주고 장비도 이제 공급하는 것들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회사.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성장의 포텐셜을 가질 텐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코인테크인 거죠. 그래서 자회사 이제 탐 머티리얼이라는 회사도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해주는 회사인데 같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코인테크의 이제 수주 잔고는 작년 말 거의 한 2천억 정도였는데요. 얼티엄 세일즈 향으로 총 810억 원을 수주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다른 신생 배터리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증설을 통해 가지고 캐파를 4천억까지 확대해서 본격적인 수주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 하반기에는 전극 위탁 생산,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있는 쪽이죠. 전극 위탁 생산, 또 망간 리치, 새로운 양극재, 이제 차세대 양극재죠. 망간의 비율을 높여가지고 이제 망간은 이제 전 세계에 풍부하게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이제 굉장히 낮출 수 있는데 뭐 단점도 있는데 그걸 보완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망간 리치 양극재 공급 등 신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코인테크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장비 제조에서 소재 생산까지 총망라하는 종합 2차전지 회사로 거듭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매출 전망이 3,270억에 영업이익이 365억. 그래서 매출 증가는 62% 정도 전망되고 있고요. 이익 단으로는 전년 대비 146%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올해 이제 1분기 기준으로 3,500억 정도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2차전지 업체 신규 공장 양산 스케줄 감안 시 연내 추가 수주가 다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그래서 코인테크도 오늘 굉장히 퍼포먼스를 내는 흐름을 보여줬고 향후에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좀 마무리 짓는데요. 어쨌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이제 추세적인 어떤 주도 업종은 2차전지이기 때문에 2차전지는 우리가 시세 분출에 대한 시세를 노리는 전략을 쓸 수 있지만 반도체 또 이제 바이오 쪽은 지금 강세 패턴보다는 추세 전환 내지는 바닥을 계속 다지면서 파동을 그리는 패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날아가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하게 마음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뭐 SNS 텍이 이제 크게 조정받았는데요. 확실한 그런 종목은 또 업종 내 주도주죠. 하지만 올라온 만큼 또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2차전지 중심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봇이라든지 또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군들도 여전히 이제 시세 분출을 한다든지 또 모멘텀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섹터군이죠. 그런 쪽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다 더 이제 매크로에 연동되는 어떤 전략보다는 종목과 섹터의 어떤 수급 흐름들, 또 이제 뭐 차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정배열의 모습들을 완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전략들을 실행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